480만 원 정도를 냈거든요. 연결해서 거래하는 거래 수수료로서 받는 돈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비난의 화선을 공인중개사의 시스템으로 통과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지금 상한선은 거의 그 요율에 받으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사실 정액 요율로 적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슈K 시간입니다.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중개보수도 올랐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가 오르고 소비자 부담도 늘자 정부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내놨죠. 하지만 공인중개사 측과 소비자 측 모두 반발이 큽니다. 어떤 내용인지 인미화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시죠. 네, 교수님 먼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핵심이 뭔가요? 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개 수수료 상한율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는 6억 이상, 임대차는 3억 이상이 중개 수수료 상한율이 좀 내려갔고, 그리고 손해배상 제도가 좀 강화돼서 손해배상 금액이 좀 상향이 됐고, 그리고 다가구 주택의 확인 설명서 부분이 좀 강화되고,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그 자격관리 방안이 이번 정책에 포함이 된 부분이 이 개정안의 특징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그동안 부동산 중개 보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개정안이 나온 건가요? 예, 그동안에 이제 중개 수수료율이 금액이 상향되면서 조금씩 내려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6억 이상이나 매매 그리고 임대차 3억 이상의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한번 보여주고 어떤 경우에는 뭐 0.9%의 이런 중개 수수료를 받게 되면은 뭐 한 1,000만 원 정도의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생겼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6억에서 9억의 경우에는 매매 같은 경우에는 0.5%인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0.8%의 그런 상한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개 수수료의 역전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서 소비자 단체가 낸 보도 자료에도 나왔지만 전북은 6억 미만 거래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이번 정부 개편안이 전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아닌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전북뿐만이 아니고 6억 미만이라든가 매매, 그리고 임대차 3억 미만인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 중개 수수료 요율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현재와 같은 중개 수수료 요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개편안이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높아지면서 수도권 중개 수수료 요율
요율 인하를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수도권에는 좀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또 따르고 있습니다. 예. 정부 개편안이 발표되자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 측 모두 반발을 했는데요. 뭐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은 주택 가격을 올린 게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중개수수료 요율을 이렇게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한편으로 최근에 이제 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약갱식 청구권이 적용이 되면서 임대차 거래 건수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조정구역이라는 그런 지정을 통해 가지고 매매 거래도 좀 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계시고, 소비자분들은 집값은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중개 서비스 부분은 개선되지 않고 이 중개 수수료율만 이렇게 바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비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북 지역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1인 시위를 하면서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 지부장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노동식입니다. 예, 아무래도 전북에서는 매매는 6억 원 미만 거래가 가장 많은데 이번 정부 개편안에는 이 구간 요율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북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물론 이제 6억 미만도 많이 있지만 저희 지역도 수도권보다는 적지만 6억 이상 되는 신규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 입법 예고안을 보면은 매매가가 지금 6억에서 어떤 9억 구간이 0.5%에서 지금 0.4%로 내렸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이제 큰 타격이 있는데 보증금 3억에서 6억 구간이 0.4에서 0.4%로 지금 내렸어요. 여기에다가 또 조정 대상 지역이나 각종 세금, 특히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급격히 지금 거래가 줄 수밖에 없고, 왜? 전세 기간이 2년에서 지금 4년으로 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저희 업계나 또 다른 지역들 폐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택 한 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약 18번 집을 보여주고 여기에 또 현장 탑사 시간이 한 65% 시간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그럼 또 각종 사고까지 책임이 지는데 가성비가 이제 높다는 것은 좀 왜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개업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도 소상공인인데 하필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중개보수 인하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는 매도 매수인과 임대인, 임차인 분쟁의 소재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정 요율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지부장님,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업계가 뭐 바라는 개선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국토교통부하고 7차례 협상을 저희가 가져왔지만 매번 이게 형식적이었고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들러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 주고받는 어떤 토론이 아니었고 틀에 짜여진 일방통행이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1%도 안 되는 중개 보수가 집값을 올려놓은 것처럼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각종 세금 한 번을 보십시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요. 많게는 82.5%를 세금으로 정부에서 가져갑니다. 그럼 이러한 잣대라면 중개 보수를 내릴 게 아니라 세금부터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집값 폭등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개 보수 가지고 여론몰이 하는 것은 잘못됐고요. 외국을 봐도 중개 보수가 1% 미만인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9억 이상 상한율이 0.9%이긴 하지만 그동안 서로 조율을 해서 0.5%를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중개 보수 가지고 정치할 게 아니라 세금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 힘든 시기에 수수료 인하를 한다는 건 저희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앞으로 중개 보수 개편안의 부당함과 우리 의견이
국토교통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정부 중개보수 개편안에 반대 성명을 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박민정 부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개보수 요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고요. 네, 일단 이 수도권과 지방의 이 주택시장 현황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이 전국민 대다수가 실질적인 혜택, 그다음에 개선안에 동의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번 개선안 중에 하나로 이 중개 사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공인중개사의 책임 보장 한도를 연간 1억에서 연간 2억 원으로 상향하는 이것을 또 발표를 했었는데요. 국민의 전 재산과도 다름없는 이 부동산 거래 사고에 대한 이 손해배상이 과연 범위가 타당하냐라는 거를 일단은 의문이 제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명확한 근거 또 충분한 논의가 없이 단순하게 타 전문 자격의 보증 한도하고 비교해서 이 책임 보장 한도를 증액하는 것 자체가 이 거액의 거래 사고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가 이 중개 수수료를 차라리 비율제가 아니라 정액 요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 집값이 오른다고 이 부동산 서비스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왜 집값에 따라서 돈을 더 내야 하는가 이런 의문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 이 논의가 되는 게 부동산 거래 금액 구간에 따라서 비율이 아니라 중개보수 정액요금제를 정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 또한 이 합리적인 논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정부가 중개보수 상한 금액을 정해놔도 결국에는 뭐 중개업체랑 그다음에 뭐 소비자가 거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개편안에도 역시 중개인하고 소비자 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 협의를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래할 때 양 당사자 간의 사전 협의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